보이시나요? 넵. 아, 네. 그 이제 저번 시간에 몽고디비 샤딩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루고요. 음. 음, 먼저 이제 이 레플리케이션이 뭐냐고 하면은, 뭐, 서버가 서로의 데이터를 이제 동기화하는 것을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 동기화하려는 이 서버의 그룹을 레플리카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플리카 셋에는 이제 노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프라이머리는 이제 하나만 존재하고 주로 쓰기 작업을 처리를 하고, 이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읽기 작업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레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4본으로도 저장하니까 이제 노드 하나에 뭐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해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어, 이 싱글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읽기 작업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쓰기 작업과 읽기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은 좀 더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레플리카 셋입니다. 어, 이 레플리카 셋에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는 이 모든 노드들은 이 하트비트라는 걸 통해서 서로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그 이 레플리카 셋 안에 어떤 노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네, 맞아요. 하트비트가 그런 하트비트. 의미? 네. 그래서 이 노드가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프라이머리가 죽게 되면은 쓰기 작업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일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리의 그 오피로그라는 파일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로그라는 준말인데, 이 프라이머리 오피로그를 계속 그 가져와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로 데이터 변경 요청이 오면 뭐 업데이트나 인설트, 딜리트 이런 쿼리가 오면 그걸 다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그 로그를 받아와서 이제 데이터를 동기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몽고디비 3.2부터 프라이머리가 아닌 그 세컨더리의 오피록을 가져와서 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토폴리지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제 모든 세컨더리가 다 프라이머리부터 이제 오피록으로 가져오면 이 프라이머리가 좀 네? 이거리 인종이 끊겼어요. 끊겼나요? 네. 어디서부터 끊겼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라고 끊겼어요. 네. 네네. 그 이제 프라이머리를 한 대가 모든 이제 세컨드가 이 프라이머리 한 대부터 이제 오피로그를 가져오면 부하가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그 토폴리지를 사용하는 그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해요. 지금 마이크가 계속 끊기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거 뭔가 기계 기계음 같은. 아, 약간 제가 이거 그러면 제가 네.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 다녀오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이크 좋았대요? 태토 현종. 그냥 이제 냅다 꺼버리고 오기. 안 끊기나요? 네. 네. 잘 들려요. 깔끔해졌어요. 네. 다행히. 또 그래요? 말하자마자. 다시 해봐요. 일단 하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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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플리카 셋 안에 세컨더리가 이제 여러 개인데, 그 세컨더리들이 이제 이 하나의 프라이머리로부터 이 오피로그를 복사해 오면 이 프라이머리의 부하가 심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토폴리지를 사용하면 그 부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레플리카 셋도 그 최대 50개까지 이제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는, 보시는 것처럼 그 노드 한 대 추가할 때마다 이 하트비트가 엄청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 모든 그 맵들을 감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노드들은 이제 추가하지 않는 게 성능상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정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레플리카 셋 안에서 이제 프라이머리가 죽는 경우에 네네, 세컨더리에서 뽑아가지고 프라이머리를 선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뽑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자체적으로 그냥 뽑아서 프라이머리로 승격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랜덤하게는 아니고 그 일정 기준이 있어요. 음. 그 기준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일렉션으로 들어와요.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스텝다운, 이 프라이머리를 세컨더리로 강등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관리자가 명령어를 통해서 수동으로 이제 강등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제 네. 프라이머리로 접속을 해서 이제 아래 명령어 rs 스텝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 이제 요 매개 변수 두 개가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요 그 프라이머리가 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해당 시간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선거를 뒤로 밀어서 만약에 이제 복제가 밀려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관리자가 그 노드 프라이오리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건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 어떤 노드의 프라이오리티를 바꾸고 다시 리컨피그를 하면은 이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은 관리자가 이제 수동으로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강등시킬 거고, 만약에 하트비트가 이제 지정된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 선거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레플리카 셋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투표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제 보트 옵션을 통해서 해당 노드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투표권 가진 노드만 이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 모든 세컨더리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후보로 세워서
다른 노드에게 내가 이제 프라이머리로 접합한지 판단해줘 라고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노드들 전달받은 이제 노드의 정보를 가지고 해당 노드가 프라이머리로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그 여러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근데 주요한 기준은 해당 노드의 프라이어리티가 높은지, 그리고 해당 노드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 최신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세컨더리들이 이제 OP 로그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노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OP 로그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멤버의 과반수로부터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요 프라이머리 안에 이제 OP 로그가 있고, 그리고 요 세컨더리 안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여러 개 있어요. 예, 옵저버 스레드,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배처 스레드, 그리고 어플라이어 스레드. 이 옵저버 스레드는 이 OP 로그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P 로그를 가져와서 메모리 큐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레플리케이션 배처 스레드가 이 메모리 큐에 있는 OP 로그를 가져와서 이 어플라이어한테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어플라이어 스레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로 이제 작동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네, 이제 먼저 OP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오퍼레이션 로그, 이 OP 로그는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하면은 oplog.rs라는 별도의 컬렉션에 이제 저장이 된다. 이 컬렉션은 크기가 이제 고정적이고 용량이 모두 차면 오래된 데이터부터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 oplog.rs 컬렉션의 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이 크기가 모두 다 차가지고 데이터가 덮어쓰기가 된다면 이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세컨더리 입장에서는 그 복제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제 지연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발생을 했다. 그 세컨더리는 이 OP 로그를 통한 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OP 로그 그 컬렉션에 각 필드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뭐 데이터 변경 작업의 종류, 그리고 실제 변경된 데이터, 페이로드,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기화 이제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니셜 싱크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먼저 또 끊겼나요? 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동기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니셜 싱크와 리플리케이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니셜 싱크에서는 그 이제 레플리카 셋에 이제 멤버가 새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멤버는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니셜 싱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이 단계를 생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프라이머리로 접근을 해서 그 모든 컬렉션을 읽어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인덱스를 이제 생성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 인덱스까지 이제 생성을 하면은 쓰기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복제가 끝난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프라이머리 인덱스만 생성을 하고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니셜 싱크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는 과정을 거고요. 그리고 이 레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OP로그를 가져와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옵저버 스레드는 그 프라이머리의 OP로그를 가져와서 메모리 큐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배처 스레드는 메모리 큐에 있는 OP로그 이벤트를 이 어플라이어 스레드에게 적절하게 분산시킵니다. 이 어플라이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한 16개 정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레플리케이션 배처 스레드는 어플라이어 스레드가 작업을 하기 전에 글로벌 쓰기 잠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 해당 세컨더리로 오는 읽기 요청은 블락킹이 됩니다. 이는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상태를 세컨더리에서 보여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프라이머리에서는 그 OP로그가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이 OP로그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이 어플라이어 스레드가 이제 멀티 스레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제 뒤바뀔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프라이머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잠금을 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건 똑같은 거네요. 아, 네.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제가 하나 더 생성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실제 몽고DB 레플리케이션 쓰고 있는 영상을 하나 이제 봐가지고, 그 외국 기업인데 인디드라는 그 채용 관련 그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여러 개 여러 개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인디드라는 기업이 그 등록된 그 회사만 300만 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그 사용자 유저만 해도 이제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회사에서 이제 그 몽고DB 레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요. 이 영상이 한 3년 전 영상인데 지금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제 온프레미스 사례예요. 이때 이 발표하시는 분이 그 AWS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 발표에서는 이 온프레미스 사례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온프레미스라는 건 이제 이 기업이 각 그 나라별로 서버를 구축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 이니셜 싱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멤버가 새로 추가되면은 그 이니셜 싱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긁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인디드에서 이제 겪었던 문제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요 이제 멤버가 새로 추가가 됐을 때 어떤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를 이제 먼저 발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뭐 지역에서
가까운 그 노드로부터 가져오는 게 이제 만능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rs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해당 이제 그 노드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rs sync from 명령어를 통해서 요 이니셜 싱크를 거치는 게 좀 더 좋았다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 레그라고 많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복제 한글로 직역하면 이제 복제 지연인데, 이 복제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1시간 느려질 수도 있고, 짧게는 5분 느려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먼저 이제 그 옆에 db.print slave replication info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그 behind primary 해가지고 그 한 10시간 정도 이제 복제 지연이 이제 발생했다는 에? 와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숫자가 좀 잘못되는데 발표 영상에는 10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긴데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했냐 이제 그걸 발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보시면 서버 다운, 서버 메인테넌스, 네트워크 페일리어, 디스크 페일리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서 그 세컨더리 노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복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복제 지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지 엔진, 그 캐시 사이즈를 이제 늘려줬다고 해요. 그 앞서서 이제 그 몽고디비 아키텍처 설명드리면서 이제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네. 이제 이 기본적으로 와이어드 타이거라는 이제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해요. 근데 그 스토리지 엔진의 크기를 키워주면은 그 디스크 병목 현상을 좀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제 복제를 할 때 그 write concern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지정을 안 해주면은 자기 자신의 데이터만 변경을 하고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그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write concern을 예를 들어서 2로 설정을 하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두 개의 노드의 데이터가 적재된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느려지겠죠? 왜냐면 복제가 된 것까지 확인하고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줬더니 이 그래프 보시면 average write time이 엄청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우와. 네, 이게 변경하고 나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싱크 코렉션이라고 해서 발음 여기- 좋으신데요? 발음이 좋나요? 발음이 아주 환상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싱크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복제할 거냐 그거를 이제 좀 더 최적화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토폴로지 설명드리면서 꼭 프라이머리로부터 복제를 안 해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세컨더리로부터 복제를 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 싱크 복제를 하는 노드를 좀 바꿔줘서 이렇게 좀 더 줄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라이트 컨선을 2로 지정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노드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라이트 컨선이 2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그 노드 하나를 여기 솔루션 밑에 솔루션을 보시면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라이트 컨선을 1로 변경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처리해 줄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이제 노드가 복구됐다 하면은 이제 다시 옵션을 돌려주는 식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이해 안 가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네. 네. 그 이제 네. 라이트 컨선이 2면은 네. 그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두 개의 노드에 데이터가 적재된 걸 확인하고 이제 응답을 하게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네. 근데 노드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 세컨더리가 하나 죽었다고 해보면 이 복제가 이 프라이머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자신을 포함해서 또 하나의 노드가 복제가 된 걸 확인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복구할 동안 그 라이트 컨선을 1로 바꿔준 다음에 임시로 그동안에 이제 복구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거는 수동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서 그 개념에서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요렇게 큰 기업들도 뭔가 이렇게 조금 낡은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재밌다. 네. 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어 발음이 끝내주는 현종 씨의 발표 아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